자, 하한가 가보죠.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올라오셨어요? 예, 하한가는 장제원 의원과 김성태 의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른정당에 있다가 지금 다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는 분. 입당에 성공한. 예, 어제 성공했죠. 했어요. 잠깐 계시고요. 허성무 소장 그러시고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예, 전 조원진 후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원진 후보. 자, 우선 허성무 소장님 얘기부터 풀어보죠. 장제원, 김성태 의원은 원하던 대로 복당 성공했는데 그러면 상한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청문회 스타였죠. 그죠? 엄청난 그 국정농단 세력들을 질타하고 그리고 스타가 됐던 분들인데 예. 이분들이 그 원래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었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새누리당을 깨고 바른정당을 만들어 나올 때 명분이 예. 가짜 보수 또 국정을 농단한 보수들을 질타하면서 진짜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명분은 간데 온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복당을 했는데 저쪽이 복당을 하는 순간에 명분은 뭔가 하면 뭐 좌파 세력의 그 정권을 넘길 수 없다. 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 이념 이런 걸 핑계로 해서 복당을 했죠. 그런데 이 복당의 대가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자신들이 복당한 대가로 그 친박, 진박 실세라는 사람들, 예. 당권 정지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금 그 풀어주고 그분들이 부활하는 기회를 다시 주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근데 지금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패널처럼 얘기를 드립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미래로 가자는 의미다.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는 의미로 친박들 당원권 정지시켰던 것도 풀어준 거고 복당도 받아들이고 한 거다. 이렇게 되면은 예. 진짜 그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아무도 징계받은 게 없고 그런 상태로 그게 어떻게 미래입니까? 과거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딱 6개월 전으로 시계를 돌리는 것밖에 안 그렇죠. 되고요.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거고 예. 또 과거의 가치에 더 묶이게 되는데 그렇게 된 핵심 원인은 뭔가 하면 예. 나의 정치적 권력, 나의 정치적 이득을 계속 유지하겠다. 오로지 그 하나의 목적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국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정치권에서 정치 중요 그 계기마다 철새들은 나오지만 예, 이건 예. 철새 중에서도 최악의 철새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뉴스탁 청취자분들께 잘 이준석 설명해 드리자면요. 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공기업 사장이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 예. 보면은 갑자기 막 쓸데없는 인사 발령을 많이 냅니다. 그렇죠.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가 남아서 나의 세력을 대신해 줘라 이런 어허.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런 비상 대권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내일까지입니다. 대선 후보로서.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 전에 아까 말했듯이 대선에 좀 안 좋은 표차로 낙선한 후보는 예. 그 이후에 정치인 행보가 순탄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이 탈당파 12명, 13명의 예. 민원을 예. 큰 민원을 하나 들어주고 가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친박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친박하겠습니까? 친홍계가 될 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새로운 비박계를 형성할 거를 기대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홍준표 후보의 시도가 잘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탈당파 중에 복귀한 사람 중에 예. 일설에 있는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 광역자치단체장 출마할 의사가 있어서 온 분이 있다 그러면 예. 아마 청취자분들이 내년에 선거에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건 핵심적인 게요. 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자유한국당 내에 전당대회가 곧 있을 겁니다. 어허. 정당 내 당권 투쟁의 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복당부터 예, 시작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로지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고 권력 나눠먹기고 과거로의 핵이지 어떤 명분도 없는 행위입니다. 두 분의 해석은 그런 거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 복당한 사람들을 하한가 줄 수밖에 없다. 자,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는 아까 조원진 후보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 새로 만들어진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 예. 뭐 낙선이 예상이 된다 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하한가 주시는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게 조원진 후보의 전략이 뭐였냐면요. 예. 조원진 후보의 전략은 그래도 태극기 세력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하고 예. 한 20%가 탄핵 반대니까 그중에 본인이 한 5%, 6% 지지율만 가져가도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단일화 협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에 나가서 후보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나가보니까 은근히 박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조원진까지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1%도 안 됐던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략이 틀어진 거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예. 실제로 그러면 보수 중에서도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살펴보면은 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1%면 뭡니까? 5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울광장에 모인 분이 예를 들어 5만 명, 10만 명 된다 쳤을 예, 때 예, 예.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죽을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해도 옹호하겠다는 분들의 비율이 예. 뭐 언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20%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그렇기 얘기가 때문에 된다. 아마 이 조원진 후보의 득표율이 의미한 건 뭐냐면요. 예. 이게 이제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은 실제 이 1%의 지지율을 바라보고
정치인들이 나 친박해야지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나 친박해야지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이건 굉장히 큰 영향이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그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예. 박 대통령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지금 보면은 그래요. 조원진 후보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예. 야 여기서 내가 혼자 튀어나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뭐 이렇게 사면하자부터 시작해서 다 해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조원준 후보가 만약 이번에 생각보다 많은 득표율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면 아마 친박계가 나 친박이요라고 다시 우르르 많이 일어섰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를 못 하고 있다. 딱 1% 정도 고난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그래 이거는 어떤 친박계의 실체라기보다는 극우 또는 뭐 수구 세력의 실체는 있는 거예요. 그게 20%든지 이런 거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숙주로 삼아서 그동안 있었던 거고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웃이 되면은 또 다른 숙주가 필요한 거죠. 그게 지금 홍준표 숙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잠깐만. 아니, 숙주라는 표현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 지난번에 이해창 예. 전 대통령 후보 총재 예, 때도 예. 보면 그게 몰렸다가 다시 또 옮겨가고 리더라고 표현하죠. 예, 리더라고 리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리더라고 예, 표현하겠습니다. 리더라고 이렇게 수정하는 예. 이제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리더를 옮기는 실제 우리가 갈아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주식도 갈아타서 이렇게 구매하듯이 그렇게 갈아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력들이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실체들이 자기들이 리더를 교체해가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는 돈과 권력이라는 게 항상 매개가 되는 것이죠. 뉴스다. 이게 대선 전날임을 느끼게 하네요. 두 분이 굉장히 다른 때보다 흥분하셨어요. 돈이 한 2톤 정도 올라간 뉴스닥 진행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보도에는 세종대왕과 유승민 심상정, 하한가 보도에는 장제원 김성태, 조원진 후보를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고 우리는 좀 이게 마음이 설레세요? 어떠세요? 약간 두근두근하죠? 예, 설레고 있습니다. 네. 목이 아픕니다. 15시간 후 선거일 그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자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새로운 비박계를 형성할 거를 기대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홍준표 후보의 시도가 잘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탈당파 중에 복귀한 사람 중에 예. 일설에 있는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 광역자치단체장 출마할 의사가 있어서 응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청취자분들이 내년에 선거에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건 핵심적인 게요. 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자유한국당 내 전당대회가 곧 있을 겁니다. 어허. 정당 내 당권 투쟁의 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복당부터 시작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로지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고 권력 나눠먹기고 과거로의 핵이지 어떤 명분도 없는 행위입니다. 두 분의 해석은 그런 거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 복당한 사람들을 하한가 줄 수밖에 없다. 자,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는 아까 조원진 후보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 새로 만들어진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 예. 뭐 낙선이 예상이 된다 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하한가 주시는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게 조원진 후보의 전략이 뭐였냐면요. 예. 조원진 후보의 전략은 한 그룹 태극기 세력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하고 자, 하한가 가보죠.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올라오셨어요? 예, 하한가는 장제원 의원과 김성태 의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른정당에 있다가 지금 다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는 분. 입당에 성공한 예, 어제 성공했죠. 했어요. 잠깐 계시고요. 허성무 소장 그러시고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저는 조원진 후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원진 후보. 자, 우선 허성무 소장님 얘기부터 풀어보죠. 장제원, 김성태 의원은 원하던 대로 복당 성공했는데 그러면 상한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청문회 스타였죠. 그죠? 엄청난 그 국정농단 세력들을 질타하고 그리고 스타가 됐던 분들인데 예. 이분들이 그 원래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었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새누리당을 깨고 바른정당을 만들어 나올 때 명분이 예. 가짜 보수 또 국정을 농단한 보수들을 질타하면서 진짜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명분은 간데 온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복당을 했는데 저쪽이 복당을 하는 순간에 명분은 뭔가 하면 뭐 좌파 세력의 그 정권을 넘길 수 없다. 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 이념 이런 걸 핑계로 해서 복당을 했죠. 그런데 이 복당의 대가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자신들이 복당한 대가로 그 친박, 진박 실세라는 사람들, 예. 당권 정지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금 그 풀어주고
그분들이 부활하는 기회를 다시 주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근데 지금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패널처럼 얘기를 드립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미래로 가자는 의미다.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는 의미로 친박들 당원권 정지시켰던 것도 풀어준 거고 복당도 받아들이고 한 아니 거다. 이렇게 되면은 예. 진짜 그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아무도 징계받은 게 없고 그런 상태로 그게 어떻게 미래입니까? 과거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딱 오히려? 6개월 전으로 시계를 돌리는 것밖에 안 그렇죠. 되고요.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거고 예. 또 과거에 예. 한 20%가 탄핵 반대니까 그중에 본인이 한 5% 6% 지지율만 가져가도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단일화 협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에 나가서 후보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나가보니까 은근히 박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조원진까지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1%도 안 됐던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략이 틀어진 거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예. 실제로 그러면 보수 중에서도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살펴보면은 네. 실제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1%면 뭡니까? 5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울광장에 모인 분이 예를 들어 5만 명, 10만 명 된다 쳤을 예, 때 예, 예.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죽을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해도 옹호하겠다는 분들의 비율이 예. 뭐 언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20%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그렇기 얘기가 때문에 된다. 아마 이 조원진 후보의 득표율이 의미한 건 뭐냐면요. 예. 이게 이제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은 실제 이 1%의 지지율을 바라보고 정치인들이 나 친박해야지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나 친박해야지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이건 굉장히 큰 영향이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그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예, 예. 박 대통령이 가치에 더 묶이게 되는데 그렇게 된 핵심 원인은 뭔가 하면 예. 나의 정치적 권력, 나의 정치적 이득을 계속 유지하겠다. 오로지 그 하나의 목적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국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정치권에서 정치 중요 그 계기마다 철새들은 나오지만 예, 이건 예. 철새 중에서도 최악의 철새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 모습입니다. 뉴스탁 청취자분들께 이준석 잘 그렇죠. 설명해드리자면요. 예, 이게 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공기업 사장이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 예. 보면은 갑자기 막 쓸데없는 인사 발령을 많이 냅니다. 그렇죠.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가 남아서 나의 세력을 대신해줘라 이런 어허.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런 비상 대권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내일까지입니다. 대선 후보로서.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 전에 아까 말했듯이 대선에 좀 안 좋은 표차로 낙선한 후보는 예. 그 이후에 정치인 행보가 순탄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이 탈당파 12명, 13명의 예. 민원을 큰 예. 민원을 하나 들어주고 가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친박 싫어서 나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친박하겠습니까? 친홍계가 될 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